안녕하세요. 주행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2024년 8월 25일 일요일이고 제 저번 주 S&P 500 투자 일지 남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주 달성률은 37.51%로 전주 대비 0.52% 올랐죠. 이 오르게 된 이유 뒤에서 설명드리고,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제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결국에 깨달아가고 있는 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런 비결, 제가 느낀 비결과 그리고 S&P 500의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제 경제적자의 달성 목표, 이 100% 목표 달성률, 이 100%가 2년간 연속으로 한 번도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어야지 내가 경제적 자유를 S&P 500으로 달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제 자산을 보면은 아파트에 85%, 90% 가까이가 이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목표는 이제 S&P 500으로 현재 가치 기준으로 5억 6,300만 원 이렇게 모으는 거고요. 산출 기준은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면은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상위 20%가 한 달에 쓰는 비용이 480만 원 정도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곱하기 12를 하면은 1년에 5,8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돼요. S&P 500의 연간 수익률이 10.37% 정도 되니까 대략 여기에 곱하기 10% 수익을 냈을 때 이 정도 돈을 마련하려면은 5억 6,3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 배당금도 물론 한 1%대긴 한데 나오죠. 이거는 뭐 큰 돈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야, 그 세금도 떼잖아. 그 세금 뭐 미국 주식 직투하면은 22% 세금을 떼죠. 그래서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 세금 떼는 거는 고려 안 하고 건강보험료나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5억 6천 얼마 모았다고 경제적 자유 잃어가지고 뭐 은퇴한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뭐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게 아니죠. 이 경제적 자유 달성이라는 거는 내가 회사에 다니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고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정도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뭐 부자로 사는 목표가 아니고요. 상위 20%면 사실 부자의 목표이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양도소득세 22%, 그리고 건강보험료 내는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그리고 10%가 수익률이 안 나온 해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고려해가지고 보수 쪽으로 잡아놨고, 이거는 이 정도 목표 가지고는 제가 이거 믿고 은퇴했다고 해서 상위 뭐 20%, 5분위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이 목표를 좀 이제 가볍게 좀 낮춰서 잡아놓고, 그래야 좀 손에 닿을 수 있는 목표여야지 도전해볼 만 하잖아요. 택도 없이 뭐 20억, 30억 이런 거 써놔봐야 제 생애 근로소득 다 모아도 달성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목표는 세우나 마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달성할 수 있는 목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되게 합리적인 게 1년의 지출을 상위 20%로 잡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여기서 상위 50% 혹은 뭐 달에 목표 지출을 하면 살겠다라고 하면은 더 적은 돈만 있어도 되고, 이 경제적 자유 목표는 더 빨리 달성할 수 있겠죠. 그건 제가 조절하기 나름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그 목표 속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느냐 보면은, 물론 저는 이제 타이거 미국 S&P 500하고 VO, S&P 500 ETF만 파고 있습니다. 모아가고 있고요. 이 점선 대비 지금 달성을 해 나가면은 2030년쯤에는 현재 가치 기준 5억 7천 정도를 S&P 500으로 모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이 위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초과 달성하는 중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S&P 500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2억 1천만 원 정도가 있고요. 여태까지 투자하면서 총 누적 수익금은 1,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좀 높았었는데 환율이 원래 1,400원 가까이 갔었다가 1,300원 초반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수익금이 좀 줄어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S&P 500, 제 S&P 500 투자일지 영상이니까 한 주 동안 그래도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봐야겠죠.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한 게 2012년도부터 했는데 횟수로는 10년도 넘었죠. 그래서 저도 뭐 국내 주식 시장도 하고 뭐 ETF도 하고 고버스도 하고 뭐 단타도 치고 이랬었는데, 그렇게 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관련된 주식 카페나 블로그 그리고 뭐 텔레그램 글 이런 거 읽어보고 하게 되는데,
주식에 이렇게 관심 갖지 않은 일반적인 분들은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주식을 많이 하면서 가자가자 열풍이 불어서 뭐 동학개미니 이런 거 잃어가지고 주식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원래 들어오면은 주식하면은 패가 망신하고 이제 집안이 망한다 그래갖고 엄청 부정적인 주식 투자에 부정적인 분들도 많았죠. 그런데 저는 국내 주식은 이제 접고 나서 해외 주식 그리고 미국 주식만 딱 S&P 500만 하고 나서 이제는 적응이 충분히 되었고 이제는 주식 S&P 500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에 매일매일 확인도 하지 않고 둔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영상 만들 때나 잠깐 보고 있고요. 근데 S&P 500이 5천 넘은 게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또 6천을 넘어가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보기 좋은 모습이고요. 환율은 저는 한 1,100원대 정도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제 계좌의 입장에서는 덕분에 좀 평가 금액이 높게 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올해 투자 수익률인데요.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고 투자 원금으로 불입한 게 월급 받아서 불입한 거 한 4,2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퇴직금 DC형으로 받은 거 한 1,00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월별 투자 실적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이게 빨간색 투자 원금. 투자 원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느냐? 제가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꾸준히 투자 원금으로 불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빨간 막대는 꾸준히 이게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 평가 금액하고 수익금은 들쑥날쑥할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저는 유의비하지 않고 쭉 모아갈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좀 잡소리 한번 또 해야죠. 제가 25일이 매달 회사 월급날인데 일요일이 껴있는 경우에는 그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월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23일 금요일에 월급을 받았고요. 저는 사실 그 취업을 되게 남자치고 일찍 했죠. 군대 제 때는 이제 한 달 정도 줄어가지고 23개월 군대 갔다 오고 그리고 수능을 보고 수능이 좀 뭐 제 생각처럼 봐지지가 않아가지고 원하는 학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빠른 취직이 답이겠다 싶어가지고 대학교도 뭐 재수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서 바로 군대 갔다 오고 바로 복학을 해서 취업도 4학년 2학기 시작하기 전에 바로 해서 남자치고는 이제 빠른 코스, 제일 빠른 코스로 일을 했죠. 이게 26세 때부터 일을 했고 이때부터 저는 파이어족을 꿈꿨습니다. 조기은퇴. 파이어족이라는 단어가 있기도 전부터 회사를 정년까지 다니는 건 의미가 없겠다. 빨리 돈 벌어서 나와서 뭐 새로운 삶을 좀 살자.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13년이 지나고 나서 올해 어떤 삶의 진리를 드디어 좀 깨달았고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깨달은 삶의 진리 3개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빠르고 쉽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주식으로 국내 주식 특히 그래서 슈퍼개미가 된 사람들 혹은 이제 부동산 경매나 갭 투자를 잘해서 또 빠르게 부자 된 사람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더 나아가서 로또가 된 사람들 이런 게 있죠. 물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소수예요. 제가 봤을 때 소수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경을 받고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걸 꿈꾸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쓴 책이나 유튜브나 어떤 유료 강의들이 잘 팔리는 거겠죠. 근데 그게 소수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고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빠르고 쉽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결국에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자산을 S&P 500 같이 단단하고 안전한 자산을 모아가는 것이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자영업자들 분들 너무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저처럼 월급 생활하는 사람들은 경기 침체가 좀 있더라도 성과금이 좀 줄어들 뿐 월급은 따박따박 매달 들어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한 2, 3학년 이럴 때 막 그렇게 푸념 삼아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거든요. 영세한 규모의 사업. 그래서 저한테 나도 우리 남편이 매달 그냥 단돈 200만 원이라도 월급을 좀 받아오는 그냥 월급쟁이였으면 좋겠다. 사업하니까 들쑥날쑥하고 살림살이 하는 게 너무 힘들어진다. 월급쟁
그냥 따봤다 월급 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푸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이나 이런 거에 도전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회사원을 이제 택했고, 그 회사 다니게 되었고, 이제 근데 또 처음에 신입사원 때, 그 막 팀의 부장님들, 이렇게 상무님들 보면서 회사에 이렇게 얼매여가지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애들도 막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하고, 교육에도 강요하지 못하고, 그랬던 게 아마 52시간 적용된 이후로 한마디로 워라밸이 되게 좋아지면서 직장을 다녀도 저녁에 있는 삶을 가질 수 있고 주말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게 보통이 되었잖아요. 좀 좋은 회사들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어떤 내 인생을 포기한다 하는 것 때문에 싫어서 회사를 떠나야겠다라는 관점의 생각은 좀 줄어들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회사를 그럼 왜 다니지?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그 전공을 살려서 취직을 해서 일을 지금까지 쭉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전자공학을 선택한 것도 뭐 수능 점수도 있었지만은 제 적성에 최대한 맞춰가지고 공대 그 중에서 전자공학을 간 건데, 이게 제가 선택한 직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회사를 다니는 게 돈을 버는 목적도 있지만 어떤 저의 성취감, 뭐랄까요? 그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자아의 완성 다니는 건데, 이런 걸 먼저 깨달아야지만이 회사에서 내가 하루의 절반을 거의 보내죠. 출퇴근 시간까지 합치면은. 그래서 내 인생의 절반을 회사에서 보내게 될 텐데 그 절반도 더 가치 있어지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즐거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네, 한때 이제 노력충 이런 거, 라떼 말이야 노력이면 다 됐어 이런 거, 정주영 회장님이 임자 해보긴 해봤어 이런 거, 노력에 대해서 되게 폄하하는, 노력충이라고 하면서 폄하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노력이 하는 건 물론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목표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어떻게 달성할 건지에 대한 전략이 먼저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세워진 다음에야 그 노력의 가치가 이제 빚을 바란다. 그러니까 그거죠. 똑같은 그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는 시급 10,000원짜리를 정말 뭐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하고, B라는 사람은 시급 20,000원짜리를 또 똑같은 10시간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A와 B는 결국에 10시간 동안 똑같은 열심히 사는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B는 그 시급이 더 높은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똑같은 시간을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더 많은 성취를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제 직업을 선택하고 또 이직을 결정할 때 이런 목표의 방향성,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나의 커리어, 그리고 어떤 내 연봉,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항상 먼저 고려를 하고, 나는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실력이 되는가를 항상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직업으로는 어떤 거를 가져야지 꾸준히 더 좋은 몸값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런 방향을 좀 정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내 남은 직장 생활이나 삶에 대해서, 생산성을 내야 되는 삶에 대해서 유효한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ETF 보유 수량인데요. 보시면은 월급날이었기 때문에 타이거뮤직 S&P 500을 397주 이렇게 샀고요. VO는 이제 직투는 뭐 현금적 여력이 안 돼가지고 VO는 더 이상 사지 않고 있습니다. 70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투자계좌 포트폴리오인데요. 이번 주에 S&P 500 ETF를 800만 원어치 샀기 때문에 예수금 비율이 저번 주 38% 정도에서 많이 낮아졌습니다. 35% 정도 되었고, 앞으로는 계속 S&P 500 7, 현금 3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리밸런싱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절세 계좌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세제 혜택을 받고 S&P 500에 투자하는 돈은 최대한 나중에 인출해서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